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65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번째 이야기는 인간이 거짓에 속는 이유 그랬어요. 우리는 멀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에 속습니다. 왜 속을까요?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저게 거짓인지 알면서도 속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속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거짓에 속는 이유는 윤리학이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돼요. 특히 이론론적 윤리 관점이나 윤리학 연구소의 설명 구조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 인식의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속임을 당할 때 나의 모습은 이미 기준이 자기의 바른 기준에서 이탈된 상태에서 속임을 당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인간은 감각과 생각을 통해 세계를 보죠. 따라서 이때의 감각은 뭐예요? 오감이에요. 오감 플러스 육감이 있다면 이제 육감, 오감 혹은 육감으로 이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을 또한 생각을 통해 세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인간의 현실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내가 접하면, 현실을 어떻게 해요? 감각으로 접하면 이 감각을 우리는 생각으로 다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이 논리적 추론의 결과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죠. 이러한 판단의 과정을 통해 인식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머리로 해석하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한다. 뭐가요? 우리는 현실의 모습은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감각으로 보고 머리로 해석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판단을 해요. 근데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 근데 여기에서의 이 감각과 생각 그 거치는 사이에 있어서의 뭐예요? 발음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놓치면 이게 내가 발음이 바르지 않음이 이 여기에서의 혼란함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 혼란함이 발생한 조그만 틈이 생겼다면 그 틈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 따라서 잘못된 판단은 어떻게 해요? 이게 속임에 당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속임에 당합니다. 따라서 속임에 당한다는 얘기는 사기꾼과 접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기를 당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두 번째, 욕망이 인식을 왜곡합니다. 자, 우리는 인간이 거짓에 속는 이유는 두 번째는 이런 이유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인간은 어느 정도의 욕망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거짓에 속는 가장 큰 이유는 욕망입니다.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기를 당한다는 얘기죠. 그 사기를 당하는, 거짓에 속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당하는 사람의 그 욕망이 이게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속임수 또는 사기의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을 얻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권력을 얻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러한 욕망이
자신의 판단을 어떻게 해요? 흐르게 해요. 이게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바르게 하지 못하고 바르지 않게 이걸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욕망이 인식을 왜곡한다는 얘기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라는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욕망이 인식을 왜곡한다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뭐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결과가 어떻게 해요? 거짓에 속고 그로 인해서 사기를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세 번째, 생각은 현실을 해석하지만 동시에 왜곡을 해요. 보세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해요?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이어져서 우리는 판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러한 현실을 해석하지만 동시에 왜곡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면 생각이 뭐가 문제인가 봅시다.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사유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세계를 이해하게 해주죠. 또 다른 하나는 동시에 세계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때 세계를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은 발음이 근거됐을 때. 이때 세계를 왜곡한다는 것은 바르지 않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이 바르지 않으면 뭐 때문에 그래요? 욕망으로 인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의 한계를 말했다. 또한 여기에서 이 생각의 한계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그거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성찰 스님이나 아니면 행원 스님 같은 분은 생각의 끝이 있습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생각의 한계라는 것은 즉 생각의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의 끝이 있다는 것은 이게 우리의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상식에 맞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생각의 끝에 다다르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의 끝을 가보니 내가 살아있네. 이거 이외에 더 터득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 두 분들은 아니다. 생각에는 끝이 있어. 근데 네가 데카르트는 생각의 끝이 다다른 게 아니라 너는 생각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까지는 갔는데 그게 생각의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의심, 이게 방법적 회의죠. 기존의 모든 믿음과 지식을 의심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 했고, 소크라테스는 무지라는 거는 나는 잘 알지 못해. 그러니 네가 너 자신을 잘 알아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잘 살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너의 생각의 끝에 가봐라는 얘기예요. 행원 스님이나 아니면 성철 스님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를 자각하는 것, 이걸 우리는 소크라테스에서는 삼파술에서 질문과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한다는 거는 추론의 논리가 아니에요. 추론의
추론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추론의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의 끝에 가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주장해 온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알고 싶으세요? 자기를 알고 싶다면은 뭐를 해요? 자신에게 들어가 보세요. 이 얘기 하잖아요. 들어가 보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하고 뭐가 틀릴까요? 다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방법은 제시해 왔어요. 어디로 들어가세요? 진리의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한테 있습니다. 너한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뭔 소리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스스로 진리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뭐죠?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 깨달으면은 뭐가 나와요?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지혜가 발현이 됐다는 건 지혜가 우리가 깨달음과 동시에 뭐요? 지혜가 유출이 됩니다. 지혜가 발출됩니다. 지혜가 유출됩니다. 아니면 발현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단어가 모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인간 인식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상태에서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이게 그 얘기는 잠시 한순간 동안 내가 눈을 팔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결국 나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들은 모두 인간 인식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네 번째, 집단과 사회가 거짓을 강화를 해요. 왜? 우리는 집단과 사회가 거짓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거짓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도 강화돼요. 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집단 이익을 위해서는 뭐를 해요? 거짓을 많이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단의 생각을 따릅니다. 다수가 믿기 때문에 또는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아니면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반복되면 진실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은 우리는 착각이 판단을 바름에서 바르지 않음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모를 때 거짓에 가장 쉽게 속습니다. 저는 이게 다섯 번째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안다라는 얘기는 내가 나를 놓치지 않는 주인공으로서의 자기를 바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바로 본다는 거는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바르게 되었다면 판단 역시 어떻게 해요? 바른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를 때는 어때요? 기준이 바르지 않은지 이걸 명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이때는 거짓에 가장 쉽게 속을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뭐를 해요? 거짓에 속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인식이 부족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그 상황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네. 그 놓침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본래의 모습의 다름을 이탈시켜갖고 거기에서 우리는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욕망, 편견, 두려움 이걸 모르면 사람은 외부의 말이나 정보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 편견, 두려움, 이익이라는 그것에 대한 그 욕구에만 충족이 돼 있다면 우리는 속임을 당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아, 이러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발음의 현상으로 봐야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는 순간,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아, 발음에서 이탈됩니다. 발음에서 이탈되는 즉시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부의 말이나 정보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에서는 항상 같은 말을 해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핵심이기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네가 주인공임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기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으로 동서양 철학과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생각은 특정 한 사람만의 사상이 아니라 여러 철학자와 종교 사상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강조한 철학자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이에요. 이게 종교적 중심지의 아폴론 신전, 델포이 신전인데 델포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와 지나치면 모자란과 같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를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하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의 의미는 인간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서 내가 발음을 아는지 발음을 모르는지를 이걸 명확하게 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알게 되는 것이 전제된 후 이를 발판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의 결과는 지혜의 발현, 유출, 발출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이는 이데아론을 해서 동굴을 비유를 해요. 그래서 동굴에는 그림자의 세계인 감각세계와 동물학계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그는 자기 인식은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알게 되면 욕망에 지배되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보세요. 인간이 자신을 알게 되면 그랬죠. 인간이 자신을 알게 되면 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득도의 개념이에요. 득도. 도를 얻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이거잖아요. 깨닫게 되면 영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뭐에 지배되지 않고 욕망에 지배되지 않고 이렇게. 세 번째는 르네 데카르트인데 이 사람은 이원론을 주장을 해요. 정신은 생각하는 실체고 물질은 공간 속에 실제하는 실체입니다 해서 방법적 회의를 통한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통해 자기 의식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죠. 확실하게 정신은
물질을 주장하는 이원론 철학자예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는 이 추론의 결과예요. 추론의 결과 나는 어때요? 나는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생존하고 있네, 살아있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소크라테스의 관점과 여기에서 조금 이탈되고 여기서 더 이탈된 게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동양 철학과 종교에서 자기를 아는 것을 한번 볼까요? 공자는 유기에서는 자기 성찰을 매우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노노의 하리편에서 보면 증자왈 5일 삼성 오신이요 해서 증자는 자신을 하루에 3번 반성합니다 라고 하요. 군자는 날마다 자신을 3번 반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3번을 반성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기의 존엄함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너는 너에 대한 존엄을 지키고 있니?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잘 살고 있니? 지금 여기는 1일 삼성이라고 했는데 이 삼성을 3번에 살핀다는 거는 결국은 뭘 살펴요? 네가 잘하고 있니? 잘하고 있니? 이것을 살펴본다는 거죠. 이때 이 자리라는 건 뭐예요? 자리라는 건 타자와 나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 즉 성찰의 내용은 인간은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마음, 자신의 도덕성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은 잘 하고 있니?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물음이라는 거죠. 지속적 물음.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면은 여기에 보면 위인모의 불충호하고 여부무교의 불신호하며 전부습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꾀하면서 일하면서 충실하지 않았는가를 살피는 거고 이게 지금 1일 삼성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친구와 더불어 교제를 할 때 친구와 더불어 사귈 때 신의가 없지 않았는가를 이렇게 살핀다는 거고 세 번째는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라는 이것을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살펴봤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 이제 시타르타를 한번 볼까요?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죠. 결국은 자기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방법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제일 합당한 방법은 정확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 불교에서도 석가모니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라 이거였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 무명과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위한 것입니다. 무명과 집착, 욕망에서 벗어나는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바로 보고는 해탈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해탈을 위한 깨달음은 이게 뭐예요? 자기를 바로 봤다는 거는 나 자신을 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안다는 건 깨달았다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바로 봄으로써 인간의 고통인 무명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고 이때의 무명이라는 거는 바르지 않은 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러한 각성이라고 봐야죠. 무명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로 보면 집착과 욕망을 벗어나는 자신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노자입니다. 노자는 도가 철학에서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덕경에서 제33장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인자, 지고, 자지자, 명하며, 승인자, 유력하고, 자승자, 강하고, 지족자, 구하고, 강행자, 유지하고, 부실기소, 구하고, 사이, 불망, 자수인이라 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 대해 해석을 볼까요? 해석을 보면 지인자, 지하고, 자지자 명인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예요. 남을 아는 자는 지인자,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총명하고, 참으로 밝다, 총명하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뭐예요? 강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힘이 있는 거하고 강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리고 지족자 부하고 만족할 줄, 부가 뭐예요?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아는 자가 부유한 사람이며 굳게 행하는 자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자리, 그 발을 자기가 있는 곳을 잃지 않는 자가 오래가는 거고, 죽었으되 잊혀지지 않는 자를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수합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입니다. 총명함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문장은 지인자 지하고 자지자 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도덕경 33장에 나타난 이 구절은 인간의 참된 가치가 타인을 이기거나 외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는 것, 자기를 이기는 것, 만족할 줄 아는 삶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아주 소박하지만 인간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자기를 아는 것, 자기를 이기는 것, 만족할 줄 아는 삶에 있다. 이거 지족하고, 그 다음에 극기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아는 거니까 자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자기 인식과 자기 절제의 삶을 가장 높은 인간의 경지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첫 문장인 지인, 자지, 자지자, 명, 이것은 자기 이해가 더 높은 지혜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동서양 사상의 공통점으로 보면 그리스 철학에서는 자기의 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대표적인 게 뭐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였고, 유교에서는 자기 성찰이었어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 불교에서는 마음의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릅니다 라고 해서 살피는 거죠. 도가에서는 자기 본성의 이해예요. 결국은 진리를 크게 보면은 이거는 진리를 아느냐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리를 아느냐 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아느냐 이거야. 아느냐 그 얘기는 뭐야? 너 자신 아니? 너 자신을 알고 있니? 알고 있니? 이때 너 자신이라는 거는 이 성의 본 의미가 뭐지? 이거 진리네. 나와 진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곳, 그게 뭐예요? 천인합일이잖아요. 천인합일. 이것이 곧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 자신을 알라와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며 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인간은 레테이강을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레테이강. 이 레테이강이 뭐예요? 망각이강이죠. 망각이강. 우리는 다시 태어날 때 어디요? 레테이강을 건너기
때문에 우리는 망각적인 과거를 잊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과거에는 진리를 알았었는데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 강을 건너면서 있게 됩니다라는 거죠. 이를 극복하여 자기 인식의 지혜와 깨달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 네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찾아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데카르트, 공자, 석가모니, 노자 등 동성의 많은 철학자와 종교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인간 성찰의 핵심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윤리적 결론을 보면 윤리학적 결론. 인간이 거짓에 속는 이유,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에 속는 이유, 인식의 왜곡이다.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속임을 당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다음 네 가지에 있다. 인식의 주체가 인식을 왜곡시키는 이유, 욕망이 깃들어서, 편견이 있어서, 생각의 한계가 있어서, 자기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거짓에 속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과 편견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사기는 누구의 문제예요? 상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원화된 시점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